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비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전에는 그것에 찬성했지만 최근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비혼주의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상대방을 만나 시간이 맞아떨어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너무 부정적인 결혼 생각을 가지지 않고 더 많은 고민을 해볼 걸 후회하는 부분이 있네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결혼 당시 남편은 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모델을 정해두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쌓았고 서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이였고 저는 남매로 자라났지만 서로 호르몬이가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더욱 깊게 서로를 챙기자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시집 보내셨을 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고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모든 관심이 남동생 쪽으로 쏠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더욱 어머니가 집에서 함께 돌보아줄 수 있는 환경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시어머니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어머니에게 어린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보살핌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견례 때의 내용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려. 사실 사돈저와 우리 정민이 그리고 혜진이 함께 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귀한 딸을 대뜸 시집 보내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시간이 매우 바쁜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명백히 들려주신 것과 같이 어머니는 몇 가지 명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엄마께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공방활동이나 지역사회의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이런 것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 의아해하신 듯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우리 쪽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할 일이 많아서 며느리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신경 쓸 게 없다는 말입니다. 밥도 대충 해먹고 애들끼리 알아서 먹게 두고 요즘은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는다고 해요. 뭐든 간에 서로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능력으로 자기 집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만 잠깐 고려 중이라고요. 하지만 만약 불편하시면 따로 집을 얻어줄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저도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상견례 전에 2번 정도 예비 신부에게 방문했고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집도 엄청 깔끔하고 예뻤어요. 2층에 있는 공간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별개의 신혼집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평순하고 넓고 마당도 있는 그 집은 어머니와 아버님이 싸우신 모습이 여실히 느껴지는 곳이었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 염려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 친구 보니까 진짜 대단한 집에 시집 갔는데 말이야. 걔들이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에게 잘려버릴 것 같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뭐 하러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쓰냐며 말했어요. 이래서 1층부터 2층까지 맨날 청소하고 커튼을 빨고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연락은 자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너도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알게 되는 거야? 이 말을 듣자 나도 등골이 오싹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의원님은 계속 김 마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어머니가 딱히 집안에서 트러블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로 상견례 때 우리 엄마에게 약속했던 내용과 같았어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남편도 바빠지고 제가 일을 잠깐 쉬어야 할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접촉이 계속됐어요. 초반에는 나를 자신의 공방에도 데려가서 소개하고 싶다 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따라갔었고 그 시기에는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를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워온 외로운 엄마 정도로 그렸었죠.
되게 사근사근하시고 팔짱도 잘 끼시며 사람들 앞에서 제 칭찬을 무지하게 하셨다. 우리 며느리이죠. 이쁘죠? 키 크고 늘씬해서 우리 정민이가 처음부터 점을 찍어놨잖아. 얘네가 효도하겠다고 한 사쿠기는 바람에 같이 살고 있어요. 너흰 내 혼자 둬도 되는데 내가 진짜 며느님 복이 많다니까 우리 며느님은 공주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있어요.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지역 사업도 다시 개념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혁신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그럼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 어머님은 많은 사람들과 대규모 회의를 주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초반부터 불편했던 며느리라는 호칭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 덕분에 제게도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대외적인 모임에 함께 가실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는 저를 방해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해당 인물은 참된 인품을 지니고 있으며 유연하고 경험이 풍부한 60대의 성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어머니가 내 이름을 듣더라도 마음이 뛰어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하겠지만 우리 집 안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가끔은 불쾌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특히 제게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같은 집에 사시는 이모님은 경력이 8년이 되시는데 어머니를 크게 존경하시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외로워지고 불쾌함을 느끼며 지지받는 존재가 없는 마치 감옥에 가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결혼 후 6개월 차일 때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되었을 무렵인데 그날은 휴일이었고 남편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어딜 가신다고 하시면서 숙박 사람들과 어디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침 일찍 요리를 하시면서 제게 눈을 떴어요. 제게 아침 일찍 깨워서 웬일인지 저를 막 깨우셨는데 그렇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며느님께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래? 해가 이미 떴어. 우리 정민이 밥을 먹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엉덩이가 무거워서 기운이 없겠지 라는 말에 제게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이모님은 그날 일을 쉬신 것도 그때 알게 되었고 주방에 들어가셨을 때 보신 적이 없는데 급히 일어나서 어서 우러러 가야 했습니다. 합류하는데 어머님은 진짜 집안일을 안 해보신 티가 나더라고요. 대충 야채들만 쭉 내려놓으시고 계란 후라이만 부쳐 드시는데 저와 얼른 먹을 것들을 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워낙 결혼 전에도 잘 해먹었으니까 금방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려왔어요. 엄마, 혜진이도 일어났네. 아, 오늘 이모 안 계시는구나. 우리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혜진이랑 나랑 나가서 사올게 해주나. 나가자. 옷을 빨리 걸쳐 입고 나와 순간 나도 그럴까 싶어 나가려던 찰나 어머니가 웃으며 잡으셨어요. 둘이서 충분히 할 테니 남편은 더 잘하고 말이에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대충 계란국 같은 걸 끓이려고 했어요. 갑자기 지익하고 뭔가 무거운 자극을 느꼈어요. 그것도 발 안 했어요. 나는 약간 움직임이 둔 편이라 늦게 눈치채고 발 아래를 봤는데 이때 너무 기겁해서 입 밖으로 헉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발등 위를 무겁게 자극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어머니의 그 화려한 슬리퍼였답니다. 어디서 던져진 것도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어머님 본인이 그 슬리퍼를 신은 발로 내 발등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지그시 턱걸이를 해나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짧게 잡아도 억 달 올리며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표정이 변함없이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황당함을 벗어나 너무 혼란스럽고 기이한 감정이 들었어요. 발이 아프다며 어머니, 왜 이러세요? 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주어지지 않는 그 침묵이 떠올라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메뉴를 준비하고 아침을 먹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었답니다.
다행한지 불행한지 반찬 고르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식사를 하고 일어섰고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굳이 본인이 하지 않게 되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어머니가 살포시 제발을 주셨고 눈썹 하나 꿈쩍하라도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어머니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의 기분이 어떠한지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다면 어머니께 명품 액세서리나 가방을 꺼내주시면서 너에게 물려줄 데가 없어서 마누님이 들어오신다면 어찌하겠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내 입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고요. 아끼며 잘 써 이거는 정민이 아빠가 파리에 갔을 때 사다 주신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걸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화사하게 웃으시더니 우선은 저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히 웃어드리긴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큰 불만은 없었지만 가끔 바쁘게 되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면 어서 1층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부적으로 매우 영리하게 이미지를 관리하는 분이셨어요. 집에는 손님도 많이 오고 어머니는 매일 호탕하게 웃으며 분위기도 잘 맞추고 때로는 남편에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어제 지방 어른들이 도와주러 가셨는데 매년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해오고 하여간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혜진이도 기회가 되면 따라가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썩 내키지 않아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필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몇 번 집에 있는 동안 무얼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동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같이 다니면 나중에 가르치기도 편하고 너무 좋겠지. 같이 가자 며느님 가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따라갔다가 나오는데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에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는 게 진짜로 더 좋은 것 같아서 집에 있어도 지루하다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니까 뭔가 지루하다고 느끼실 때 애들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런 곳에서 살기를 신청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지혜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줄 아나요? 주는 것도 없는데 계속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에서 입에 댈 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는 짜증을 내시고 차를 내려서 다른 공장분들 또는 지역사업 관련한 분들을 만나면서 표정이 거들먹 갈 것 같죠.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굳이 똑같이 제게 보여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정말 현타가 치고 있네요. 여러 면에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나 자신이 헷갈리게 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한 후로 난 그 다음부터 따라가기 꺼려져서 안 따를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엄연히 서운해하시고 계시다. 왜 나는 이번에 따라주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기뻤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도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만 초대할 테니까 그때는 꼭 함께 가자고 해주셨다. 응, 정민아, 너도 좀 볼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남편에게 암암리에 시선을 보내시는 이런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편도 나를 어머니와 사이좋게 볼 것 같아요. 보기는 좋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유를 살펴보면 내용도 귀엽고 저만 곤란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기쁘다 느꼈지만 갈수록 날 옥죄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이 집에 놀러 왔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는 않았거든요. 오빠 오늘 정진이 놀러 온다고 해서 오빠가 일찍 집에 못 올 거니까 다 같이 있을 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로 일정을 잡은 거야. 남편은 그때 미안해했지만 특별히 맞춰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날 다녀간 남동생은 모든 환경에 감탄을 하고 저를 부러워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우와, 누나 진짜 좋은 집에 사고 계시는 사돈어른도 너무 친절해 보이세요. 천사 같으신 엄마가 이번에 다녀와 달라고 하실 때 누나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셨거든. 그러나 걱정할 것은 정말 하나도 없을 거야.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니까
누나 동생의 말대로 당연히 이날은 어머니도 걱정을 하셨겠지. 어떻게든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시기도 했고 사돈 총각이 와 있으니까 며느리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나타내면서 제 마음대로 연락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가려는 순간 한순간에 나도 어쩌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 정진아, 나도 다녀갈래 그랬는데 보니 최근에는 전화도 하나도 없네.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니는 눈썹을 찡그리면서 억지로 얼굴을 펴시려고 하면 어머나요. 밤이 늦었는데 내일은 평일이라 출근하는 분들 많으니 불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오셨던 사돈 총각에 대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나 봐요. 이때 저도 참 이상한데 바보같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제 동생이 와서 입만 벌리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을 칭찬하는 건 화가 났거나 혼동스러웠나 봐요. 어쨌든 동생이 떠난 후 내 마음이 허전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동생은 그냥 어제처럼 일찍 먼저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고 난 후 제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어머니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 공장을 크게 확장하고자 하고 계셨는데요. 거기에 저를 꼭 끼워서 다니려고 하시더군요. 그런 흐름을 알아챘지만 이걸 한 집에 살면서 거절하고 잘라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 있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올라오셔서 훈계질을 하시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고루한 얘기를 하며 자꾸 저를 세뇌시키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집에 시집와서 분수 이상의 삶을 살고 있으면 몫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민이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나랑 틀린 생각은 아닐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미쳐버리겠는 게 차라리 우악스럽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 시집살이였다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자기 의견만 내놓는 것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낮에는 동생을 돌볼 수 있어서 참아내기로 했지만 그 이후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내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언쟁하며 그녀가 발을 지름길에 놓든 손을 내려쓰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반응했어요. 그 이유는 제게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고 어머니의 실수를 발견했다는 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공방에 함께 가라며 제 활동을 감시하려고 하고 전화로 제 소식을 듣고 신경을 써서 고통받았는데요. 그날은 모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갑자기 들었죠? 휴일인데 계속 저를 불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일인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에요. 집 밖은 조용한데 안에서는 소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듣기로는 근무가 길다고 칭찬받은 직원과 어머니가 크게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동등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껏 너의 말에 속아서 놀림당한 것이 생각나면 손이 떨리네요. 퇴직금이나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전화하는 즉시 모든 걸 공개하고 고발할 테니 비켜주세요. 그런 무서운 말을 남기고 직원분이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고 그 모습을 보며 충격받은 저와 눈이 맞았어요. 맞대면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하셨죠. 그쪽도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여 놔도 나지만 거기 팔자도 어지간히 박복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며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부끄러워하시며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그리고 마치 외래인처럼 제게 마구 화풀이를 하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계속해서 쟤를 밀어넣어서 일을 시키려 하고 급기야가 가장 제게 치명타가 된 말들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이만한 좋은 환경에도 주제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먼저 보고 일을 시키지 않을까? 라고 오히려 하라고 지시하시더라고요. 하니 우리 모두 하신 아버지의 공장에 함께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물려주실 생각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조용히 따라가야겠지요. 왜 항상 그렇게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시죠? 저는 이곳에서 우울해하지 않겠어요. 욱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모든 일들의 발목을 잡는 신호탄이 된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고 사시는 걸 들어도 기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와서 전공을 하겠다고 말했나요?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 올해는 우리들끼리 잘 살아라 하셨잖아요. 공장에 대해서도 제게 부탁할 줄 알았다면 제가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제가 돈을 벌 일도 있는데 왜 거기서 일을 해야 하죠? 다른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간 이유는 어머니가 너무 성의 없게 함부로 대접하시다가 마음이 좋은 상황에서만 공격적으로 선물을 내세우시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이상하게 대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피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명품 선물도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런 선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원하셨다거나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결단력을 보면서 어머님께서 마치 만화 속 인어공주와 같이 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드디어 제 험담을 멋들어지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고 중재에 나섰어요. 혜준아, 한 집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 우리는 다 불편해. 어머니가 뭐가 힘들어하는지 알아? 어머니 같은 분이 좋아하시는 공방도 같이 다니고 선물도 챙겨주시는데 왜 반대하시나요? 라며 남편이 막 방해하려 할 때 어른이 주시는 건 받아야 한다고. 이런 소감이 드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그러지 않겠어요. 기분을 달래려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지만 어머니가 공방 데리고 다니면서 제게 처리를 맡길 수 없어요. 말도 되게 험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한 주신 적도 있고 같이 하기 힘들었어 그래놓고 집에 오면 저렇게 달래기로 선물 주시고 그거 내가 무슨 키우는 강아지도 아니고 뭐야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돼. 남편은 여기서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해했고 세상 선하고 고운 어머니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침 잘 됐다. 이때 아니면 타이밍에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기다렸던 말을 꺼냈어요. 잘 됐어. 나는 이참에 분가했으면 해. 어머니가 분명히 상견례된 말씀하신 거 당신도 기억하지? 애들이 원하면 나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잖아. 나는 어머니 돈 받아서 할 거야. 생각도 없고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랑 당신 적응이 함께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의 생각이 중요해.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제 말에 대해 듣고 더욱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본인 어머니와 나 사이에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적이 본격적으로 한 사람을 악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혜준아, 크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분란이 터지는 건데 너 정말 어머니의 뜻을 모르겠어. 우리는 좋으려고 돈 모으라고 우리 힘으로 집을 짓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잖아. 근데 갑자기 사이가 안 좋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혜진도 이루어냈어. 어머니에게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전 여기서부터 떨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고 아주 외로워요.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아주는 거예요. 분간을 해도 저 혼자 힘으로 내 돈만 가지고 이룰 수도 없고 전적으로 남편과 의견을 맞춰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협조 의사가 없어 보여요. 물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우리 둘이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 키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아도 다 돌볼 것이고 도와줄 텐데요.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남편에게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됐고 그 사람과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평생 평행선을 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엄마에게 애틋한 마음만을 품게 되는데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 때문에 적대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시기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고 딸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노력을 해왔어요. 선물을 사오거나 데이트를 제안하는데 어째서 이런 측면에서 자기 엄마와 닮은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했죠. 물론 본인의 엄마처럼 이중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남편이 이때부터 저와 함께라는 생각이 없게 됐다고 느꼈어요.
말했던 대로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런 성격의 어머니와 함께 넷이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잠깐만 머리를 굴려봐도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도 점점 꼴을 보기 싫어지고 있던 한국에서의 상황을 위기로 느낀 남편이 결국 일을 그만두었죠. 제가 제대로 말할 타이밍을 선택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난동을 부리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모든 잘못을 다 제게 돌렸고 피해자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도 어이가 없어 하셨어요. 세상에 무슨 소리냐고 죽는다고 이런 걸 알아두는 걸로. 아니 자기가 애들 나가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 보내준다며 아들 스토커도 아니고 그게 뭐야 대체. 아이고, 나는 우리 정진이가 그렇게 끼고는 못 살겠다. 돈도 많으면서 왜 아들과 며느리를 옆에 딱 붙여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너 그런 상태로 그 집에서 어떻게 버티겠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나도 불안하다. 저번에 정진이가 너희 집에 갔을 때는 누나 좋은데 산다고 엄청 부러워했더라. 이런 사정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괜히 어머니에게 걱정만 끼쳐드리고 아무것도 해결은 안 돼? 된 상태로 종결되어 버렸고요. 어머님은 저 내용 그대로 아주 난리의 발작을 하셨다. 뭐든 안 먹겠다며 울고불고 하시고 남편은 그런 자기 어머니가 그저 너무 불쌍하고 안 듣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혜진아, 어른이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게 하면 어떡하냐.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 가서 분간 생각 안 한다고 계속 이렇게 같이 살 거라고 너 입으로 말씀드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대뜸 너 혼자 삐져서 나간다고 하니 기가 막히신가 봐. 오늘 넘기지 말고. 빠르게 애기 들이죠. 여기서 저는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여 결혼한 그 남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나는 사랑을 서약하던 그 여자를 뒤로 던지는 것인지 의심했어요. 내 주장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내 잘못만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나는 솔직하게 반박했고 그 후로 우리 남편과 나는 심각한 갈등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럴 생각은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길 충격적이라고 생각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의 말만 따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환경을 바꿔서 따로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중내산에 있으면서 그렇게 식으면 전파할 정도로 내가 죄를 진 것 같나요? 아까 봐봐. 어머니는 내가 뭐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시고 숟가락도 막 탕탕 내리치시는 걸 못 봤어요. 어머님께서는 나한테 잘못을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제 말을 듣다가 조금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대화 자체를 끊어버려서 저도 더 이상 대화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런 상태로 그 집에 있는 게 너무 숨막혔고 답답했고 곧 다가올 명절에도 친정에 가서 뭘 얘기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멀지 않은 시일 안에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마침내 그 긴밀히 기다렸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명절날 꼭 친정에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통보했고요. 어머님은 공방과 관련된 일정이 있으며 스스로 친정에 방문할 일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머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지 자기만의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 듯해요. 전혀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어머니가 부탁하신 서류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고요. 제가 더 뜨거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식도 이모님이 다 해주셨고 어머니는 계속 뭔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까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저는 친정에서 남동생이랑 보기로 약속했어요.
다녀올게요. 이렇게 정말 웃긴 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문자를 주고받게 돼요. 제 의견을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읽고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준비하고 2층에서 내려오려는데 문자가 왔더군요. 어딘가는 님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나. CM이 피를 이렇게 말려놓고. 진짜 대단하다. 지금 이런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이러고 들러왔는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내 집은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갈까?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었고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 분위기도 차가워져 있어서 여러모로 모든 게 짜증나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이룩하게 된 셈인데 왜 그 사람은 그저 숨소리 들리도록 잠들어 있고 나만 화가 나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더군다나 어머니는 왜 그런 싸움을 벌리는 건지 나와는 전혀 대화도 없이 자기 방에 숨어서 이런 문자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난 그렇다 하든 말든 그냥 지갑과 열쇠만 챙겨서 마당으로 나가버렸어. 차에 탑승한 즉시 한숨이 깊게 나왔고 아프게 아픈 머리를 쥐고 내비게이션의 설정을 조작하려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차 앞으로 급히 뛰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고 외부를 응시하며 어머니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화장기가 없어서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작게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양팔을 벌리며 얼굴을 어미 쓴 채 막으려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약간은 겁을 먹었어요. 멈춰 있었지만 그 상황이 일이 되자 저도 어디서 그런 광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이미 전날 마련했고 대충 알겠다는 분위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게요. 앞만 봐도 별일 아닌 것을 갖다가 제 버르장머리를 잡겠다시고 더 오바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더 분노가 솟았고 얼른 차 문을 열어나갔어요. 악을 쓴 어머니를 떠나 그 길로 정처 없이 뛰었는데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어머니가 신발조차 대충 신고 뛰어나왔으면서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로 저를 쫓아오면서 압박을 가하는 일인가요? 이게요? 옛 조선시대도 아니었고 1970년대도 아니었고 심지어 2020년대에도 며느리가 친정을 떠난다는 걸 보고 버선발로 쫓아가는 일이 무슨 사건인지요. 화장기 없는 새 얼굴에 인상을 잔뜩 쓰고 쫓아오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저는 일단 눈에 띄는 곳이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성큼성큼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거기까지 헉헉거리며 뛰어와서 나를 보자마자 무슨 말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제 머리에 손을 훅 하고 잡았어요. 정말 왜 꾸짖어야 할지 없이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잡히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골목과 정류장이라. 인적도 드물고 당연히 버스도 아직 안 왔을 때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이런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술짓을 해서 비참해져도 화보다 창피함과 생활의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어머니는 그 상태로 어떤 욕을 할 만한 에너지도 없는 적으로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교양을 잃어가며 사람 좋은 동네 통장 후보 같은 이미지로 살던 제가 전화를 잡고 싶다고 갑자기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넋이 나갔는데 몰아치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버스가 휘리릭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어머니는 드디어 움찔했지만요 아마 제 머리를 놓을지 말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 훅 하고 나타나서 저와 어머니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무슨 공기 거치는 소리와 함께 짝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동시에 저도 떨구어져 넘어졌고 고개를 들어 흐릿하게 그 대상을 올려다본 결과 저는 다시 심장이 철로 내려앉게 되었어요. 정진아, 넌 여기서 왜 버스에서 뛰어내려 저와 어머니 사이로 들어와 어머니의 뺨을 거칠게 갈긴 건 다름 아닌 나의 친동생, 남동생이었어요. 그 후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이 계속해서 씩씩거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동생을 설득하여 내용을 듣고 나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려는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해외 출장으로 인해 저와 시계가 엇갈릴 것 같아서 누나가 이번 명절 때 못 올 것 같아 자기가 슬쩍 들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존경받는 사돈 어른과 지난번에 보지 못한 매형까지
다시 만나려고 짧게 들러왔었죠. 그런데 그 동생이 별 생각 없이 버스를 타려는 순간 골목을 돌아보니 주저앉은 여자가 있었고 머리가 엉망진창이어서 얼핏 보기에 자신의 누나인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다가오자 상황이 급박해지고 그를 보자마자 뛰어와 도와주었습니다. 잽싸게 달려와서 얼굴을 보았더니 그 사람은 제 누나의 시어머니 남편이었습니다. 동생도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한 듯 했는지 얼마 동안 말이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렇게 군것질하시는 어머님의 천박함과 흉악함이 더 두드러져 보였어요. 진심으로 참을 수 없다 싶더군요. 그 사이에 자신이 받은 상처만 억울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자신의 아들을 부르고 저와 남동생은 둘 다 얼이 빠져서 멍청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무슨 일인지 물으며 당장 제 동생을 잡으려 하자 제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문장,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그러셨는데 그래서 정진이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게 그러셨어요. 저리 가라우고 하셨죠. 여기에서 어머니는 악을 쓰려다가 반박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돈만 새깁게 높으시고 아주 차분한 척으로 말씀을 고치셨어요. 정말 엄청 불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며느님들과 착각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찾으러 갔을 뿐이에요. 이러니 사주의 심판을 받아들이며 주저앉았고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엄마 아빠들과 뒤에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는 동네에서 유명한 얼굴이며 그런 광경에 더욱 처절한 표정을 짓고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아들이 버린 어깨에 기대 있었던 모습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서럽다 서러워. 정민아, 어쩌냐. 남편은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워서 우선 집으로 이동하자고 했지만 제 동생은 실망한 모습으로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매형이 제가 눈으로 본 일을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사도어를 나한테 한 행동만 보지 말라고 말이지. 사도어른이 우리 누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제가 사도어른인 줄도 몰랐어요. 누가 갑자기 우리 누나가 그랬다고 하며 저도 기겁해서 쫓아온 거예요. 매형이라도 그럴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누나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기서 남편은 좀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인품이 좋고 선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물러서기 힘들었을 텐데요. 끈기를 가지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건 그렇게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처남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니 지금 처남이랑 그런 분만 계속 언급할 때는 다른 문제라도 제기해서 그 말을 정당화하는 건 왜 사과를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사과는 드렸어요. 제 동생은 여기서 이완이 되었고 이젠 매형이든 뭐든 볼 것 없다고 할 때 진짜로 실망스럽네요. 사건의 순서는요? 모르겠어요. 사돈 어른이 먼저 우리 누나를 함부로 대했다고요. 계속 가족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왜 저에게만 사과를 하냐며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돈 어른이 우리 누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 왜 해야 하죠? 아직도 우리 누나를 힘들게 한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먼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겠죠? 이게 어떤 말인지도 모를 만큼 어이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이미 결심했어요. 저와 남편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족으로 얽힌 순간부터 이제 지옥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받은 대우는 상상도 못했고 무조건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그때 남편이라고 생각했니까요. 이야기를 그만 끌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정진아 가자. 나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라고 할게. 제발. 남동생은 울컥했는지 알겠다고 했고 남편과 어머니는 날 엄청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동생도 역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에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그냥 함께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모든 상황을 듣고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잠을 자지 못하셨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니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너 이혼하러 살지 마라. 널 보내놓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겠다고, 아니야, 잘 살라고 좋은 일 있으라고, 그렇게 살길 바라며 잔소리 안 했던 거야? 너는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하라고 시집으로 보낸 거 아니야? 나는 가만 안 둘 거야. 그 여자. 어머님 바둑바둑 일을 갔을 때 동생과 저는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돌아다니며 수습할 길을 찾아봤어. 남편은 나한테 으름장을 놨는데 지금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기절을 하셨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당장 동생과 내가 와서 사과하면 경찰에 넘기지는 않겠다고 지금 공방분들이나 그 장면은 목격한 분들이 다 일어날 것 같다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남편과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와도 응대하지 않았고 그때 버스 기사님이 주신 블랙박스 덕분에 일을 아주 손쉽게 해결했어요. 이 영상 덕분에 어머니께서 한 번 더 혼나시려 했고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는 어머니로부터 너무 열받아서 저녁에 곧장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요. 이후 어머님네 공방의 수강생들이 대거 탈출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 가장 중요한 사업의 계획에 있던 핵심이 다 엎어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위에서 감사도 받았고 신경 많이 쓰던 것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전시모 외에는 떠오르지 않아서 아쉽지만 늦기 전에 나와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